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밀리터리 이야기에서 다시 12.12 사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12 사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독야청청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반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보고 읽고 검토해서 조심스러운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된 후 당시 계엄법령에 의해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장군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위임받고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요. 1차 수사 결과 발표는 10월 28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11월 6일 또 전두환 장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김재규와 특별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관련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승화 총장은 짐을 벗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당시 군내 분위기는 정승화 총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 의구심이 상당히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합수부는 일단 내사를 계속하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그런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승화 총장이 그 후에 보인 그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행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승화 총장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이틀 후인 11월 8일 계엄사령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군은 국토 방위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용공분자들의 시위, 난동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유의 그 담화였어요. 그래서 임무를 마치면 군은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후인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담화에서 앞으로 들어서게 될, 헌법위에서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류의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신여치 말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승화 총장이 11월 17일에 육군본부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군부 인사들로 수도권 요직, 국방부 요직 다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육군참모차장 윤성민,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특전사령관 정병주, 상군사령관 이건영 등등 모두 구군부 인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불만이 제기되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정승화 총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 이제 국방부에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일명 계엄 확대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해군 해역사령관까지 다 오고 국방부 주요 참모들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승화 총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잘못되었다,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언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그 장군들이 깜짝 놀랐죠. 계엄 확대 회의에서 왜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방에서 웅성웅성 하다가 누가 나섰냐면 진종채 2군 사령관과 백석주 6군 사관학교장이 나섰습니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정승화 계엄사령관님, 그런 말을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하셨어야지, 대통령 각하로부터 많은 의뢰를 입은 정 총장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황영시 장군이 또 동조를 하고, 그래서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사방에서 웅성거리니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서둘러 회의를 마쳐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 11월 26일에 계엄사령관이 언론사 사장단을 불러가지고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 모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게 되니까 군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 담화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죠. 우리는 국토 방위에 전념할 뿐이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사태가 안정되면 군은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사장들이 또 물었습니다. 향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말하기를 용공 혐의자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단이 또 물었죠. 용공 혐의자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승화 총장이 국군 인사 규정에도 용공 혐의자가 있는 사람은 장교로 임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해야 될 대통령이 용공 혐의자가 있는 사람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11월 27일에는 또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만났고 11월 30일에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또 그런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묻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김대중은 용공 혐의가 있어서 대통령 후보로 부적합하고 김영삼은 무능하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김종필은 부정부패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간 것이죠. 당시 제1야당 시민당의 당수는 김영삼이었고 공화당은 김종필, 그 다음에 김대중 씨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선거를 하게 되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올 것이 뻔한데 계엄사령관이 나는 반대 올시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재규가 3단계 혁명 계획을 진술했다고 했잖아요.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1단계는 대통령 시해, 2단계는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권력을 장악한다. 3단계는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으로 개편한다. 의장은 김재규가 되고 부의장은 최규하가 되고 위원장은 정승화가 맡는다. 이게 김재규가 말한 3단계 혁명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1단계는 완료됐죠. 대통령이 시해됐으니까. 그 다음 2단계는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도 거의 완료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3단계는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으로 개편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언론계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가? 그럼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웠겠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역할만 하면 될 뿐인데 누구는 이래서 대통령 후보로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만약 그 사람들 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차근차근 계속되고 있었죠. 수사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